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며 배움이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공자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야말로 인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죠.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삶의 질에서 큰 차이를 느낍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움은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배움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내면적으로도 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배움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발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배움은 우리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공자는 배우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배움은 우리를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예술을 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창의성을 자극받게 됩니다. 배움은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은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힘을 배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배움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배움이 가져다주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배움을 멈추면 삶은 쉽게 정체되고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사라지면 일상은 활기를 잃고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자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퇴보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배움을 멈춘 삶은 더 이상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움을 중단하면 뇌 기능이 둔화되고 치매와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기 쉬워집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과거에 머무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삶의 흥미와 성취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변화와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고립과 정체로 이어지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배움을 멈추는 것은 자신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노년은 활기와 생기를 잃고 외로움과 무력감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배울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소에 관심 있던 주제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움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은 지식을 쌓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스로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특히 기술과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영역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성장을 만들어 보세요. 배움의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목표를 작게 쪼개고 매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소한 배움도 꾸준히 이어가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게 되는 인간관계와 소통의 기회도 배움의 큰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공자는 배움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움이 단조로운 일상을 활기로 채워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끊임없는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들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인생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습니다. 배움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다시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배움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쁨과 타인과 연결되는 기회를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은 언제나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동기와 영감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배움을 통해 얻은 변화에 대해 댓글로 나눠주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대 초반까지는 건강하던 몸이 어느 순간 급격히 나빠지는 경험을 하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 중반 이후부터 체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사실 7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건강관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치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식습관 변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작은 차이가 몇 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중반 이후에도 건강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70대 중반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적으면 신진대사가 낮아지고 체중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근육 관리가 필수입니다. 70대 중반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에서 매우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감기도 나이가 들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운동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도 면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감염병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작은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챙기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면 필수 영양소 섭취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식욕도 함께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치아가 약해지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사량이 감소하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다시 식욕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지 않으면 뼈 건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더라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라도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생기면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고 체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할 때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고려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생성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면역 기능도 약해져 감염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계란, 콩 등이 있습니다. 하루 3끼에 걸쳐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닭고기 같은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식사량이 줄어도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보충이 어렵다면 단백질 쉐이크나 요거트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지고 식사 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결국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과 철분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변비나 위장 장애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서 소화 작용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포함된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력 저하와 심폐기능 감소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 균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늦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70대 이후 급격한 건강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신체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므로 적절한 운동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하지 정맥류나 부종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이는 허리 통증과 목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칼로리 소비가 줄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틈틈이 몸을 움직이고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하는 일 대신 가볍게 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웨이트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건강을 보호하고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운동 부족이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7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는 고민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 유도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도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밤에 쉽게 피곤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커지면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환경 조성이 숙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감기, 독감 같은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병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분도 쉽게 가라앉고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면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먼저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이 많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늦게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밤의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따뜻한 우유,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체온 조절이 쉬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다음 날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공부,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견과류,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뇌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외로움과 우울증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와 심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삶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신체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퇴직이나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함께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 인지 기능도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영상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활동을 하면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좋은 근력 운동이 됩니다.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유연성이 증가하고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섭취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야 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70대 중반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폐렴 같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요거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 구강 청결 유지 같은 위생 관리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좋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찾으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신 건강이 더욱 좋아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태도와 활발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중반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와 예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몇 년 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관리, 사회적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강관리법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강 유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좋은 습관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니 가볍게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해야 하니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요? 유산소 운동이 심장과 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하면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체력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올바른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운동이 본인에게 더 적합한지, 그리고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력 운동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70대 이후 매년 근육의 1%에서 3%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가벼운 활동만 해도 힘이 들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다리, 허리 근육을 단련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수명이 길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골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을 이용한 운동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령 운동 등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골밀도를 높여 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낙상은 노년층에서 가장 큰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심각한 경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분들은 다리 근력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뼈 건강을 충분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신체 기능이 개선됩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은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활동을 할 때 근력이 필요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동작에도 피로를 느끼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도움을 받지 않고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력이 부족하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력이 약하면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심장과 폐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올려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혈액을 효과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튼튼하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서 쉽게 숨이 차는 문제를 줄여줍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심장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뿐만 아니라 폐 건강도 좋아집니다.
폐활량이 좋아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혈액순환과 혈압 조절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 심장병, 신장질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내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혈압과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면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혈류가 증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개선되고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 근육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지속하면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체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적으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부상의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2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유산소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체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해 보세요. 근육을 유지해야 유산소 운동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 없이 근력 운동만 하면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을 한 후 1015분 정도 걷거나 가볍게 뛰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하면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50대 50 비율로 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균형 잡힌 운동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 운동을 함께 하면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 체력과 근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뇌 기능도 개선됩니다. 심장과 근육이 동시에 건강해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더 활기차고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15분 근력 운동을 조합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그 후에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계신가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면 몸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운동 루틴을 조정해보고 두 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보세요. 운동을 제대로 하면 노후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비율과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 이후에는 얼마나 자주 운동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당 5일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최소 23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층이
최소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주 23회 이상, 주요 근육 그룹 팔, 다리, 복부, 허리 등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운동 강도를 천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하루 15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그 다음 주부터는 30분 걷기, 근력 운동 10분으로 늘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아령, 밴드 운동,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 같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면 신체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당 몇 회 정도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 루틴을 적절히 조절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시간을 정해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최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사용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하루 3040분 정도의 운동을 하고 하루는 근력 중심, 하루는 유산소 중심으로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운동 루틴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루틴을 정리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구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 전후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준비 운동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빠르고 근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충분히 마시기. 운동 중에는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므로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니 컨디션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여러분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높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전후 루틴을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영양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 운동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칼슘과 같은 영양소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계란 노른자,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등에 풍부하며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한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쁜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지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강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포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심혈관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운동 후 회복을 돕는 영양소와 수분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과 미네랄이 손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피로감을 느끼고 운동 효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등이 있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두부 등에 풍부하며 신경 안정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고구마, 계란과 바나나 같은 조합이 운동 후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운동 후 수분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후 올바른 영양 섭취가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턱걸이를 10개 하겠다라는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30분 걷기를 실천하겠다 또는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정한다. 운동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면 습관이 형성되면서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만든다. 운동을 의무적으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운동을 하려다 보면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운동이 어렵다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그룹으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지역 복지관, 헬스장, 요가 스튜디오 등에서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운동을 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온라인 운동 클래스를 활용한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됩니다. 집에서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가족과 함께 운동하기.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거나 간단한 홈 트레이닝을 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운동 지속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운동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지속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더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에 맞춰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운동을 할 때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다. 초보자는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아령 운동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체력보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칙 관절 건강을 고려한 운동을 선택한다. 관절이 약한 분들은 걷기, 수중 운동,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운동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안전한 운동이야말로 꾸준한 건강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점과 운동 방법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두 가지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막고 뼈 건강과 균형 감각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최상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올바른 운동 루틴을 정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과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